안녕하세요. 이스타프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두 나라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공산국가죠. 흔히 두 나라를 혈맹관계라고 하는데 과연 이들이 피를 나눈 혈맹관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공식 관계는 6.25 사변 1년 전인 1949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키기 한 달 전 1950년 5월 1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마오쩌둥으로부터 전쟁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6.25 전쟁은 북한이 전쟁 주모자였고 중국은 협력자 겸 후원자 그리고 소련은 결정자였던 셈입니다. 북한군은 전쟁 시작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그리고 한 달 만에 한반도의 95% 이상을 점령하게 됩니다. 국제사회도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결정과 참전이 이어졌습니다.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유엔 연합군 한국 파병 결의, 그리고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유엔군 총사령관 임명,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연합군의 역사적인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유엔군과 한국군의 반격이 시작되자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중국 공산당은 1950년 10월 16일 한반도에 인민해방군, 다시 말해서 중공군을 투입하기에 이릅니다. 중국 공산당의 참전으로 한반도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도 상당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해방군 문예 잡지 부편집장인 유자치는 내가 겪은 한국전쟁이라는 글에서 한국전쟁 때 중국군 지휘관인 펑더화의 비서로부터 항미원조 전쟁 때 중공군 사상자와 실종자 그리고 포로로 잡힌 군인이 97만 8,122명으로 전체 지원 군인 190만 명의 약 51.5%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유명한 중국 화둥사범대 역사학과 교수인 선재환은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한국 전쟁 기간인 1950년부터 1957년 사이 중국과 북한 관계가 가장 나쁜 시기였고 따라서 양국 간 소위 선열로 맺어진 우정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혈맹 관계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몇 가지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두 나라가 혈맹 관계인지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전쟁 당시 군 지휘권 문제입니다. 한국전에 참전하는 중공군 지휘 문제를 놓고 두 나라는 충돌합니다. 김일성은 자신이 중공군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펑더하이는 김일성에게 중공군 지휘를 맡길 수 없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둘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그러자 김일성은 군대를 각자 지휘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펑더하이는 군대는 반드시 통일해서 지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투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김일성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결국 스탈린이 나서서 군은 반드시 중국 측에서 지휘해야 한다고 교통정리를 해준 뒤에야 이 둘의 갈등은 일단락되었습니다. 1951년 1월 4일 북준연합군은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펑더하이는 1월 8일 공격을 잠시 멈추고 전군에 휴식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계속 진군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이 둘의 갈등은 1월 19일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펑더하이의 지시를 따르라고 한 후에야 끝이 났습니다. 그 뒤로도 양측 간 갈등은 계속되었고 소통도 안 됐습니다. 그 결과 미군을 추격하는 중공군을 북한군이 뒤에서 공격하는 사건이 두 차례나 발생하기도 했죠. 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첫 번째 예시였습니다. 다음은 철도 등 인플라 운영 관리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중공군은 한국전쟁 당시 스스로를 원조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은 북한 철도를 수리하고 복원하고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8만 명에 이르는 기술자와 근로자를 파견했고 철도를 직접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6.25 전쟁은 1952년 협상 단계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곧바로 종전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 김일성은 중국 측에 전쟁 지원 이외에 경제 건설 지원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다시 말해서 건설에 필요한 물자를 철도로 운송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평도하이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군용 물자 수송이 우선이라며 김일성의 주장을 단칼에 거절해버렸죠. 이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되자 이번에도 스탈린이 나서서 철도는 반드시 군인이 관리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쟁 포로 송환과 정전 문제입니다. 미군에 붙잡힌 중공군 포로는 2만여 명이고 중국에 붙잡힌 미군 포로는 수천 명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포로를 전원 송환해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은 비율에 따라 포로를 송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나중에 포로 잡힌 군인들의 의지에 따라 송환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논쟁은 한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여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었죠. 그가 스탈린에 보낸 전보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전쟁포로를 다시 데려와 뭐 하느냐? 어차피 모두 중국 공산당이 아니고 투항한 국민당이지 않느냐라며 포로를 포기하자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고 스탈린이 이번에도 마오쩌둥의 의견을 따른다라는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문제 협상을 둘러싼 두 나라 간 격한 충돌입니다. 한국 전쟁 종전 협상이 시작될 때 북한과 중국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북한이 1956년 11월 갑자기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유엔에서 직접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마오쩌둥은 이건 중국 공산당을 내쫓겠다는 말이다라며 대노했다고 합니다. 그해 11월 30일 마오쩌둥은 세르게이 플라토노프 당시 소련 대사에게 김일성은 언젠가 혁명을 배신할 거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반도 문제를 놓고 두 나라는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다음은 북한 내 친중 세력을 둘러싼 숙청과 모순 등입니다. 휴전 후에도 중국 지원군은 철수를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친중 세력을 숙청하는 바람에 사실상 중국과 북한 간 왕래는 끊기게 됩니다. 북한 노동당 내에는 김일성파, 그리고 친중 세력인 예난파, 친소련 세력인 모스크바파 이렇게 세 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초기부터 이들은 파벌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했죠. 친중 세력과 친소 세력이 연합해 김일성파를 공격하고 김일성은 이 두 파를 분열시키고 친소련파와 손잡고 친중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친중파를 탄압한 것을 알게 된 마오쩌둥은 대노했고 김일성은 할 수 없이 일부 친중파를 일시 복원시켰지만 1956년부터 친중 세력에 대한 숙청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2년 뒤에 열린 조선노동당 첫 대표회의에서 친중파의 업무를 폭로하는 상세한 자료를 공개했고 연루된 10여 명의 고위 관리들을 사형해버립니다. 다음은 북한은 중국 공산당이 파견한 열사들의 무덤인 렁원까지 파괴했다는 점입니다. 마오쩌둥은 1966년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소련은 더 이상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아닌 수정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소련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홍위병들이 수정주의 소련에 의지하는 자본주의 김일성을 타도하자라는 대자보를 곳곳에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북한 대사관을 공격하는 사건도 있었죠. 더 나아가 홍위병들이 김일성의 제목 20여 개를 나열하는 사건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일성은 경고한 나머지 중국 지원군의 렁원이 있는 묘지를 전부 파괴하라고 명령합니다. 때문에 마오쩌둥의 장남인 마오 안닝의 묘비도 파괴를 면치 못했죠. 다음, 북한 정권은 중국 공산당의 밑빠진 독이라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아시다시피 약 100만 명을 희생하면서 김씨 정권을 지켜주었고 북한이 어려울 때마다 인력과 물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마치 수열 기계처럼 말입니다. 중국은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까지 대기근이 발생해 무려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자국민에게도 지급할 식량도 없는 중국 공산당은 1960년 북한에 23만 톤의 식량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1962년 북한의 요청을 받은 중국은 당시 운영 중인 두 대형 방직 공장의 기계를 분해해 북한에 보냈고 1983년에는 젠 71 전투기 20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당시 중국의 한 해 전투기 생산량은 4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도 최소 15억 달러에서 37억 5천만 달러를 지원했죠. 중국은 북한을 위해 참으로 많은 피를 흘렸지만 몇 가지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북한과 중국 사이는 결코 선열로 뭉친 우정은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들의 피땀으로 번 돈을 투입해 김씨 정권을 수십 년 동안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김씨 3대는 중국 공산당에 감사한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0년 남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을 늘 조심하고 있다. 중국은 2가지 생각, 아니 10가지 생각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혈맹이 아니라 겉으로는 동맹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두 나라가 혈맹 관계는 아닐지 몰라도 같은 공산주의 체제이고 자유민주주의와 가치관을 완전히 달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